네,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주 우리 시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가닥으로 해서 흐름을 잡고 가야 될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은행주, 금융주 중심으로 실적을 발표했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 같은 소위 테크 공룡들도 이제 하나씩 시작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시 뭐 주가는 올라갔지만 결국 그 바탕에 있는 결국 경제라든가 그리고 그 경제의 어떤 회복을 어떤 판가름하는 코로나19의 확진세는 또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시장의 소위 언밸런스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 한 주였다라고 그냥 간단히 저는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잠시 전에 뉴스를 제가 막 보고 들어왔더니 이제 플로리다가 토요일 날 수치가 나왔는데요. 12,000명, 13,000명이 되면서 코로나에도 이제 다시 제대로 한번 락다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별로는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시장의 한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주말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은 제가 봤을 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일단은 좋겠는데요. 중요한 지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소비자 심리지수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확정치도보다는 좀 크게 좀 하락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속보치가 73.2로 일단 발표됐고요. IHS 마켓에서도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경제가 지금 V자 회복을 많이들 기다리고 있고 일정 수준 됐지만 지난주에 늘 얘기가 나왔지만 V자 회복은 주가는 V자 회복이었지만 경제는 V자 회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쌍바닥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고 영어로 W라고 얘기하는데요. W의 어떤 경제 반등 정도 아니겠냐.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IHS 마켓 보고서도 그러니까 경제의 저점이 지난 저점 3월 4월은 아닐 거다. 그래서 그보다는 넘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한 번에 쭉 경제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요일 날 미국 시간 금요일자를 보면 금요일 오전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실적 발표 중에 가장 했던 것은 역시 블랙락이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이 7.85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망이 6.99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는 첫 번째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35.4억을 넘는 36.6억이 났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자산 규모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번 것은 예상했던 대로 소위 채권 쪽은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정부 자금, 연준에서는 막 채권을 샀기 때문에 ETF를 그런 쪽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테슬라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제2의 테슬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의 니콜라라는 것이 있겠고요. 중국에서 니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아예 매도로 내리면서 니오가 14%나 떨어졌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런 거죠. 실제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 가치를 지금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니콜라도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니콜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니콜라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실효가 넘쳐나는 세상이거든요. 어디나다. 근데 니콜라에 대해서도 일부 증권사나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이제 10년의 가치를 땡겨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도 이제 10년 전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7, 8조 달러 갈 수 있다는 사람은 그러지만 미래 가치를 언제까지 땡겨오냐는 것인데요. 그 니콜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썼던 레포트는 이런 겁니다. 맞건 틀리건 간에 10년 후의 가치를 갖고 오더라도 지금 가격을 제가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도이치방크 어디서 쓴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딘지 증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걸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진짜 좋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5년 전, 특히 작년에만 사셨던 분들도 이렇게 올라가기 생각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소신껏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말이 나온 김에 크레딧 스위스에서 목표 주가를 700에서 1,40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1,500달러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어떤 1,500달러는 지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또 최대 관심사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게 실적 발표를 한 넷플릭스였잖아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넷플릭스 이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뭐 10% 많게는 12%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여하튼 3분기에 실적 가이던스에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영향으로 주가는 6.5%가 마감된 채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은 진짜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출은 25%가 늘어났고요. 매출의 25% 늘어난 걸 포함해서 20% 연속 늘어난 것이 무려 29분기 연속 늘어났거든요. 이게 보면 거의 6년치, 7년치를 계속해서 매출이 그냥 고속 성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뭐 증가할 사람이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2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훨씬 많은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보는 것이 오늘 숫자로 나오는 것이요. 전체 가입자 수는 2억 명이 됐거든요. 이걸 뭐 그 회원을 아이들을 소위 공유하건 안 하건 간에 2억 명인데요. 전 세계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캐나다는 이제 거의 다 봅니다. 1억 명 이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0% 늘어났고요. 기타 지역은 여기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그 중동아시아 하는 거가 EMEA라고 표시하는데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요. 기타 지역은 30%에서 무려 70%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뭐 코로나도 상관이 있겠으나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케이블 TV를 끊는 걸 고민하는 분이 넷플릭스를 끊는 걸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저는 정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미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네.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넷플릭스 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건데요. 그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 아시아 퍼시픽에서 APAC거든요. 그 지역으로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 포함되는 그 지역인데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이런 쪽인데요. 무려 7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넷플릭스가 올라갔냐, 왜 증가했냐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증가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구독해서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저 의견이나 뭐 개인적인 많은 분들이 차트 보는 분들은 저는 별로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월가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개의 증권사가 바로 그 다음날까지 해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3곳은 목표 주가를 내렸지만 12곳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놨다는 거죠. 투자 의견도 한두 군데 약간 뭐 바뀌었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바이 의견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재확인 드리겠고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그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찾아왔는데요. 딱 3군데 증권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베런스의 기사 났는데요.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인데요.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JP모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s bigger라는 표현을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2분기 연속. 그걸 갖고 모건 스탠리는 돈을 벌고 있다. It's making money. 딱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도이치방크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It's lead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를 그 고점에 사셔갖고 지금 손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 중에 이제 많이 벌었으니 이제 챙기실 분도 다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도 그냥 월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계속 내겠는지 안 내겠는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시장은 우리가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간단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 S&P업의 나스닥 전체적으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은 좀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기술주 빅테크들이 쉬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섹터별로 보더라도 딱 이해할 수 있죠.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올라갔는데 기술주는 마이너스 1.2%가 떨어지고요. 커뮤니케이션이 0.5%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란 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은 페이스북 이런 것들, 넷플릭스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그림 하나 보시면 딱 지난주와 달리요.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은 플러스 나서 전체적인 플러스 났지만 큰 것들이 빨간색이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수치를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면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넷플릭스,
아마존,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가 5% 이상 떨어졌고요. 큰 것 중에서는 애플만이 강보합 정도 0.4%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은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섹터가 아주 분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은 존슨앤존슨도 있겠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TMO 같은 것도 지금 사상 최고가로 바로 금요일 날도 또 사상 최고가로 마감되는 모습인데요. 그밖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보험 관련 그런 회사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밖에 여러분들이 소비를 좀 늘리셔서 그런지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가 좀 지난주에 좀 회복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기술주가 약한 흐름을 보였던 반면에 뭐 헬스케어 섹터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특징주로는 또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사실 내일 무작정 따르게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그래서 투명 네. 교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인비저라인이라고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한 주간에 무려 18%나 급등했습니다. 뭐 호재가 있었나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워낙 상반기에 지금 치과 시장이 안 좋았는데 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아시아 쪽은 좋아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 제일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역시 다빈치 수술로 유명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였고요. 역시 지난주에 뭐 대표적으로 가장 강했던 것은 인류의 꿈을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머도나가 네. 51%나 주간 올라가면서 하여튼 놀라운 상승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의 특징이 됐죠. 네. 네, 한 주간 오른 거죠? 한 주간 올라간 네,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 기세가.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80여 개 기업이 조금 못 묻히는 78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7월 21일부터 코카콜라, 로키드 마틴이 있겠고요. 그리고 22일 날에 아마 이번 주에는 가장 핫한 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대한민국에서 3월부터 7월까지 가장 많이 산 테슬라가 그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초미의 관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폴레가 역시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23일 날은 트위터와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있겠고요. 7월 24일 날은 허니웰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양일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